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 원, 지자체가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가천대와 연세대 로스쿨에 이어 충남 논산에 있는 건양대를 찾았습니다. 학벌보단 전문성을, 스펙보단 스토리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약관 분쟁 조정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 원, 지자체가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임종용 국무총리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잠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단과 만나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며 조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발전 경험과 비교 우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ODA 콘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총정리한 건데요. 경제와 사회, 행정제도, 거버넌스, 미래 범분야 이슈 등 4개 영역에 대해 모두 159개의 ODA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요. 경제 성장을 위한 거시적 시스템과 기간산업 인프라 등 경제발전 기틀의 구축 역량을 육성해 지원하고요. 정부 주도의 사회발전 기반 형성을 비롯한 제도 체계화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간의 선순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형 ODA는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인프라 확충이란 4가지 추진 방식을 결합해 이행할 텐데요. 중점 협력국과 중점 분야의 양자 ODA를 70% 이상 지원해 효과성을 높이고요. 수원국과 공동평가 등 긴밀한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ODA 프로그램을 현지화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ODA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나라는 농지는 풍부하지만 수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부족한 내전으로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우선 수원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농업종합개발이란 비교우위 사업을 선정하고요. EDCF 자금으로 농지 정리와 관계수로 건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또 코이카의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으로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어 복지부는 농촌 보건소 확충을, 고용부와 교가부는 농업기술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틀을 마련해주고요. 재배공간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현장 관리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토대로 전문 인력과 기업 참여를 확대해 한국형 ODA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가천대와 연세대 로스쿨에 이어 대학생들과 3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충남 논산에 있는 건양대를 찾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학벌의 시대는 끝납니다. 전문성이 결국은 승부를 가르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런데 실력, 전문성, 지식, 공부로 습득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보다 나은 학벌을 위한 재수나 편입학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독서를 통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며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와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든 제임스 다이슨의 일파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어려움과 좌절을 당하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다시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일어서는, 극복하는 노력, 이것이 레질리언스야. 학생들은 오늘 특강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총리님 강연 들으면서 앞으로는 학벌보다는 전문성과 인성,
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지방대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총리가 전한 성공의 비결과 행복의 조건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은 성공의 비결과 행복의 조건이 있으신가요? 총리실 SNS에 댓글로 그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 아이폰 약관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젠 헬스장을 이용하다가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죠. 계약금의 10% 내에서 위약금을 내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 자칫하다간 구입해둔 쿠폰의 유효기간을 놓치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이젠 유효기간이 경고한 쿠폰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받아 해당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이 포함된 약관의 시정 조치 결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공정 약관 시정과 표준 약관 제정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이번 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상품의 경우 전문성이 높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금융약관 전담 TF를 운영해 금융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항공과 자동차 정비 분야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항공권 취소 시 환불 불가나 과다한 위약금 조항 등을 중점 검토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엔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과 노인 요양시설 표준 약관, 임플란트 표준 약관 등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건양대에서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힘,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선 이런 절대적 지지자가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총총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